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저께 공부했었던 것 중에 한번 다시. 자, 무극이면서 태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극 밖에 태극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태극이 움직이면은 양을 생하고 양이 극하면은 또 음이 되고 그래가지고 음양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태극에 의해 가지고서 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음양의 변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행이 바로 음양이고 음양이 태극이다 이렇게. 자. 오행에서 태극에서부터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이면서 음양 오행을 생하고 음양 오행의 그 운동에 의해 가지고서 변화되는 현상이 오행이라고 하는 거,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결국은 오행은 음양이고 음양은 태극이라는 얘기죠. 예. 만일의 경우 자, 이 현상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현상 속에 밖에 태극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세계에서 경험되어지는 세계는 음양오행의 어떠한 그 변화의 세계인데 그 변화 세계가 알고 보면은 태극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극 따로 있고 음양 따로 있고 오행이 따로 있으면은 이 현상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범인지 음양에, 근데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어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범인지여 음양, 여기에는 뭐가 또 생략됐냐면은 어조사야, 예, 범인지어 음양야에 이렇게 예, 문법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예, 간략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범인지어 음양야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음양에 대해서 단지 이게 잠깐만 단지 기혈 장부 한열로서 말하는 것만 알고 A로서 B로 말하는 것만 알고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했을 때는 기열, 장부, 한열로서 말하는 것만 알고 이것은 다만 말하니 이것은 단지 후천 유형의 음양을 말하는 것이다. 예, 이것은 단지 특히 후천에 유형한 음양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 벌써 이렇게 후천이라면서 선천을 말하려고 그랬죠. 그럼 선천이라고 하는 건 무형이라고 하는 뜻이죠. 선천 무형의 음양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양은 원양이라고 그러고 음은 원음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글을 쓸 수는 있죠. 이렇게 글. 근데 이것은 장경학 1인의 한 사람의 글이지 1인 지문 한 사람의 글이지 일반적인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글은 아니죠. 예, 이건 사견이에요. 사견. 마치 이것을 정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후천과 선천을 구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원양이고 원음이다.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우리의 그 육체적인 후천의 음양 이외에 선천의 음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 대표적으로 장경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인에 속하는 한의 의사인데
이와 같은 룰을 범한 거예요. 예. 솔직히 해서 이런 것들이 반실증주의다. 반실증주의적인 글이다. 멋지죠? 어떻게 보면은 중경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후천이니 선천이니? 원양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무형의 화로서 무형지 화로 생하고 변화를 일으키니 이것은 신기가 바란 거다. 이것도 결국은 무형적인 것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명이 이것을 잇기 때문에 또한 원계라고 하고, 자, 원양이라고 하는 말을 또 원계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또.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나쁘게 말하면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칭찬받을 생각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예, 말장난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 그 중언이 혈안거든 군언이 혈안거든 많은 말들이 어지럽게 난무하거든. 절충어성 성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중경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돼. 중경이 이런 얘기 했나요? 어디? 중경의 정신은 뭐죠? 증상이잖아요. 증상. 오직 증상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장경학은 뭐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의학을 공부하는 데서 먼저 음양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경서 서문에는 뭐라 그랬죠? 견병지원이라 그랬잖아요. 병증을 보고서 그 병원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의 수준이 굉장히 중경서는 단순한 것지만 굉장한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 밖의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예를 들어서 후천이니 선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았잖아요. 그런 말이 없잖아, 아예. 예.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후천지역이 선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역은 문왕의 역이고 선천의 역은 복의 역이다. 이거 전부 다 주역 개사편에 가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후천지역이니 선천지역이 이것은 송나라 때 소강절이가 한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서양 철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서양 철학에도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 세계잖아요. 자, 이 현상을 만들어낸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리.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현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둘로 보게 되면은 복잡해지는 거죠. 이원론적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인도 없이 결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인론에 빠지는 거예요. 현상이. 원리가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다는 것은 무인론에 빠져버리는 거. 원인이 없는 결과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국은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을 봐야지 현상을 보지 않고 어떻게 현상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병증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병증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그 사고 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병증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병위, 병성, 병독, 병색 이와 같은 것을 이 현상을 통해서 규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선천, 후천이냐고
원양을 결국은 원기라고 이렇게 또 가설에 벌써 이거는 몇 개의 가설 A라고 하는 가설이 B를 만들어내고 또 C를 만들어내고 C가 D를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처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거죠, 이거는. 예. 물론 고방에도 가설이 있죠. 고방의 가설은 현상과 병원, 다이렉트로 그냥 규명을 짓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 원양을 했으니까 요 앞에서 원양을 했죠. 그러면 또 원음음 해줘요. 대끼는 그건 무형지수다. 무형지수로서 장하고 리판이 1000개가 이것이다. 요거는 그 뒷장에 제가 일종의 생식 기능을 말한다. 생식 기능. 여자의 자궁, 남자의 신장. 이래서 일종의 그 생식기를 뜻한다. 여기서 강약이 달려있기 때문에 또한 원정이라고 한다. 참. 골치 아픈 거죠. 예,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맹자에 보면은 그 맹자 우리가 여러분 맹자가 무슨 한약 공부하는데 무슨 필요가 도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문 공부를. 그러나 보다도 근본적인 인간의 정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했기 때문에 배울 게 있어요.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소지자 위기 창야라. 얕은 지식이 있는 사람의 문제점은 억지 논리로 끼워 맞는 병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지자 위기 창야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거는 지식인들이 그런 룰을 범해요. 속된 말 잘난 척 하다가 이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예, 과오를 범하다가. 이게 바로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히는 거라는 거예요. 소지자. 짧은 지식이 있는 데에서 문제점, 나쁜 점은 바로 뭐냐면 억지로 꾸며대는 데 있다 그랬어요. 소지자 위기 차계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원양, 원음을 했고, 원기, 원정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턴을 이어가지고서 원정, 원기는 정기의 원신을 변화시켜서 발생시키는 거다. 참, 이것도 원신은 또 뭐예요? 이것은 길을 생하고 하늘에 통해서 오직 이것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이제 이것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감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네. 여러분, 그냥 현상의 생리적 생리현상, 우리가 생리학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예. 현상의 생리학. 예. 이런 것들은 의미를 너무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가 있어요. 뭐 비난은 하지 마시고 학술적인 비난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글이 아니라는 거 저는 분명히 뭐 저는 잃어버릴 명예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잃어버릴 게 있다 그러면 뭐 저 하나 뭐 망신살 뻗치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 저는 모릅니다. 자, 경외가로되 경은 뭐 내경이겠죠? 신을 얻는 자는 창하고 신을 잃어본 자 망이라 하니 바로 이것을 잃어버린다. 자, 이거는 뭐 말이야 뭐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너무 신만 강조하고 체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신과 육체를 이분론적으로 구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 한의학은 신과 육체가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사람은 오늘날의 의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장경학 중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인이 있어요. 예.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약간 경멸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안 했다. 이렇게 안 했다. 옛날 의사들은 이렇게 안 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 이게 바로 제가 누참았어요. 상고주의의 폐단이죠. 상고주의. 은근히 상고주의에 의한 글쓰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사람도 오래 못 살았어요. 장수 못 했어요. 수신 뭐 저기 하고 뭐 도인안교하고 뭐 하고 그랬어도 평균 수명이 조선 말에 40살밖에 안 됐어요. 옛날 그 전국 이때만 해도 오래 산 사람이 50세 정도, 50세 정도고 보통 40세에서 50세면 다 수명이 맞췄어요. 옛날일수록. 지금은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좋아진 거죠. 상수도 하수도 분리하고 오염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고 어떤 그 전염병에 대한 예방 같은 경우 됐기 때문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냐면 오늘날 사람은 대부분이 후천의 노역으로서 선천의 그것을 해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색 잡기죠. 나쁘게 하면 과로한다든가.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떡 뭐 향 피우고 그냥 이렇게 수양만 했습니까? 그거는 도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성리학이 만들어 놓은 약간의 그 허구적 개념이에요. 오히려 춘추 좌전을 읽어보면은 인간의 어떤 생동감이 있어요. 훨씬, 더 진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글들이. 후세에 어떠한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면서 인간이 수양을 별도로 우리가 일생생활 밖에서 새롭게 무엇인가 수양을 하는 이와 같은 것 하면은 장수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날 의사는 단지 유형의 사기만 알고 무형의 원기를 알지 못했다. 아주 전형적인 나쁜 방법이죠. 상고주의에 의한 발상이죠. 상고. 옛날 것을 숭상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길들여져 온 거예요. 자, 유형은 자취가 있으니 성세가 밝게 드러나서 우리 몸의 체인이 어렵지 않고 몸에서 인식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마른다든가 혈색이 나빠진다든가 갑자기 살이 찐다든가 얼굴이 막 그렇게 누렇게 한다든가 검해진다든가 너무 뻘겋다든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구별하는데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무형이라고 하는 신인이 변화가 수컬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짧은 순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정신은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참 이게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이원론.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 놓은 거죠. 고로 경에 가로되 조라고 하는 건 추라고 읽어도 돼요. 거칠은 의사는 형을 지키고 뛰어난 의사는 신을 지킨다 하니 이런 것도 다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위험한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에 바로 제가 해설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형자는 저로 글을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요. 요 말을 이렇게 형자는 신지사다. 집사자. 형은 정신의 집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우리 육체는 정신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다스려야지 이거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어찌 이럴 때는 득이라고 하는 건 있죠. 조사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옛날 사람은 실오금이래요. 어찌 신명에 통하고 무형을 본 자가 이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과 이 도를 같이 담론하겠는가? 담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고수니까. 그렇죠.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보는 사람이죠? 의사는 몸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물질을 그는 게요. 저도 약간 유물론에 빠졌다고 할 수 있지만은, 만일의 경우, 이 물체를, 우리 육체를 고치지 않고 정신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경사는 전부 다 육체 병증을 고쳤잖아요. 이게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이거는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글은 멋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절하면은 이렇게 글을 안 써요. 그 형을 고치지 않고 능히 그 신을 고칠 수 있는 자 있지 않다. 딱 이렇게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유 불수형하고 이내능 수신자 자야니라 이렇게 써도 되고, 수영하지 않고 미수영하고 이내 수신자 미지유한이라 이렇게 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하지 않고 능히 수신하는 자 있지 않다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볼 때 초지일관, 항상 제가 그러죠. 위험하게 빠지는, 항상 우리가 실증을 근거로 해서 글을 써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증이라고 하는 거는 유물이잖아요, 일종의. 유물이잖아요.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지? 명리에서 유물유축이라 그랬죠. 유물유축. 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이와 같은 물이 있으면 이와 같은 법칙이 있다. 이게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물을 제거하고 어떻게 법칙을 파악을 하죠? 이 잘못된 논리죠. 이런 거, 이렇게 이 장경하게 쓴 글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잘못하면은 여러분 다 이게 사설이에요. 사설. 나쁜 글이니, 나쁜 글. 사자 이렇게 썼던가? 이건 아자지. 갑자기, 이렇게, 아이고. 이거 또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죠. 사설. 이런 게 바로 사설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 제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중경서와 금계유략 이외의 글들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글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호랭이 다 물려 죽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고전인 것처럼 착각을 범하는 거죠. 이런 거 다 비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생리, 이제 천계는 뭐냐면은 생리, 이거는 제가 그냥 인용한 거예요. 남자의 정을 충만하게 여자의 월경이 시작되는 기운인데, 신기, 충실과 관련. 남자에 그래서 2차 성증을 일으키고 생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앞에서 말한 무형의 신과 유형의 정 이혼론적 관계가 아니다. 후천의 그 몸은 무형의 신이 거주하는 그릇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형자는
형자는 뭐라 그랬죠? 신의 집이다. 신지 사야다. 네. 신의 글이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자, 맹자의 호연지기장에 보면요, 사람은 뜻을 호연지기 위해서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야, 너 뜻을 바로 세워. 뜻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맹자는 뭐라 했냐면은 직이지어도 그 길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육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터에 보면은 오도라고 했어. 오도. 직이지 오도. 참 이거 옛날 사람들 주자가 잘 쓴 거예요, 여러분. 직이지 하야, 직이지 하고 하면 글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직이지 오도. 이게 중요한 거지만 직이지 오도 그 길을 육체를 정신을 잡고도 육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써야죠. 글을 쓰려면 최소한도. 이 글을 잘못 이해를 하다 보면은 신은 중요시하고 이거는 중요하시 여기하고 유형의 정은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의 어떠한 육체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은 정신은 맑은데 육체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예. 저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최소한도 이렇게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글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거는 잘 글을 읽어야 된다. 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한의사는 뭐냐면은 몸을 고침으로써 정신도 치료하는 의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예. 몸을 치료하지 않고 정신을 치료하는 건 없어요.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전부 다 기혈수를 조절해 주는 게 결국은 예. 몸의 올바른 기운이 순환되고 뭐 그야말로 이제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주면서 정신이 안정되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몸을 조절하지 않고 정신을 바로잡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데 조심해서 예,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의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은 맹자라든가 어떤 그 옛날 고전들, 뭐 공자 같은 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 이게 그 공자 맹자는 그 실증주의 학문이거든요. 예. 공자 맹자가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판받는 게 뭐냐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자는 비판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예. 노자는 현상 세계에서 숨어버린 학문이거든요. 교묘하게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은 항상 현실, 참여, 현실이 바로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공자, 맹자, 육아를 뭐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문제점이 많은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좋은 가르침, 우리가 몰랐던 거, 아까도 말했죠. 소지자야 위기창녀라. 짧은 지식이 있는 사람의 나쁜 점은 억지로 꾸며대는 것. 장경학 같은 사람 대변자네. 장경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공부를 하는데 서양 철학
공부를 해도 참 좋다고 봅니다. 예. 서양 철학 같은 경우 우리가 한의학, 서양 철학을 통해 가지고서 근대 현대의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